매주 토요일에는 마음 건강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상담 치료 받아보신 분 계시나요? 네, 적극적으로 한번 받아보셨으면 여러 가지 이득들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요. 한의원에서도 상담 치료 하고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어깨동무에서도 상담 치료를 합니다. 한의학적인 상담 기법 중에 뭐 이정병 기법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급여화된 뭐 감정자유 기법이라든지 그런 한방 고유의 그런 상담 기법들이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상담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단은 상담 기술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하고요. 상담을 하는 사람의 태도나 마음가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훨씬 중요해요. 상담 치료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거의 한 70% 이상을 이 소프트 스킬이 차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뭐 듣는 기술, 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한 15%에서 많게는 30%까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질문하는 기술과 말하는 기술에 대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상담 치료를 해보자 그러면 상담을 되게 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왜 그런가 얘기를 들어보 봤더니 뭔가 내가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서 조정이 될까봐 뭐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상담은요, 누군가를 숨은 의도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보다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길 안내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보다 내가 좀 더 행복하고 싶은데, 지금보다 내가 좀 더 나은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잘 찾아지지 않을 때 전문적인 상담가하고 그런 방향들을 같이 모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 여러 가지 이제 말하는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처음 이제 사람하고 만났을 때 우리 처음 대면하는 사람하고 되게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부터 꺼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 어색함을 깰 수 있는 아주 작은 기법 우리가 보통 이제 상담을 시작할 때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얼음을 녹인다는 표현을 쓰고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는데요. 혹시 동무실에서 진료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저희 전 원장님이 정말 이 기술이 뛰어납니다. 제가 옆에서 볼 때 정말 감탄을 할 정도예요. 그래서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하고 가볍게 우리 뭐 인사를 나누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덥죠? 어떠셨어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반갑습니다. 근데 상담을 처음 받으시려니까 좀 많이 어색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이런 작은 스몰 토킹을 통해 가지고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좀 허물고 이럴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문제가 이 사람이 무언가 잘 몰라서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도 있어요. 가령 뭔가 사람들하고 이제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과정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근데 법적으로 뭔가 이런 제도 같은 걸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요. 혹은 저 요새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사람들도 만나기가 싫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우울증이라는 질병의 증상이에요 라고 그 사람이 모르는 어떤 정보를 제공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기개방이라는 기법도 쓰이는데요. 자기개방이라는 거는 상담자가 자기가 겪었던 경험들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속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꺼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이 먼저 좀 남들한테 이야기하기 부끄러울 만한 그런 자기의 과거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걸 깨닫고 어떻게 좀 변형을 이뤄냈는지 이런 얘기들을 먼저 꺼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릴 수 있는 효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도 사람이구나 라고 이제 내담자가 느낄 수가 있고요. 혹은 상담가가 먼저 그런 얘기를 꺼냄으로 해서 이런 얘기도 내가 꺼내서 얘기해 볼만 하겠네 하면서 이 내담자의 개방을 조금 더 유도를 해볼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의 팁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솔루션을 제공을 할 때 그 사람에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약간 안 먹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당신 내가 봤을 때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직접적인 제공을 하게 되면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만의 어떤 방어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어막을 바로 뚫고 들어오는 무언가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조언을 듣거나 해결책을 듣게 되면은 약간은 더 방어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기가 쉽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런 이야기를 전달할 때는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계셨는데요. 그분이 예전에 선생님과 좀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행동을 했고요.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돼서 지금은 좀 더 잘 지내고 계시더라고요. 라고 그냥 하나의 사례처럼 이야기를 하면요. 그거를 통해서 자기한테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받아들이기가 쉽죠. 그런 것처럼 나를 상담하는 상담가가 자기 자신을 제3자로 해서 내가 이런 경험을 했더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하나의 팁처럼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지치기라는 기법인데요. 이거는 이제 투머치 토커들을 만났을 때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무언가 이제 상담을 틀을 정해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약간씩 그런 것들 이제 가지를 쳐서 다시 좀 상담의 본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상담의 경계 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올 때 사용을 하는 기법입니다. 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쭉 이야기가 너무 이렇게 좀 장황하게 흘러간다 싶으면은 네,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근데 아까 했던 얘기로 다시 되돌아가 볼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든지 지금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선생님 가장 핵심은 뭘까요? 혹은 그 중에서 가장 좀 걱정되는 게 무엇이세요?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라는 식으로 조금 더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끌어가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즉시성하고 직면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이 두 가지 기법은 조금은 더 전문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조금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르게 개선되는 그런 효과들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사람들마다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 운동선수들도 자기만의 어떤 버릇들이 있죠.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턴은요,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나지만은 언제서나 비슷하게 나타나는 그런 측면들을 갖고 있어요. 자, 사람들이 힘들 때 어떤 처해진 환경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힘들어합니다. 거의 90% 이상이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 사람을 좀 힘들게 만드는 원인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대인관계라는 게 상대방의 어떤 문제도 있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 것들은 잘 보이지만 내 문제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상담 현장에서 이렇게 반영을 시켜주는 그런 기법이 이제 즉시성이에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알려주는데 대부분 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는 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머니가 말이 너무 없으셔서 답답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항상 나만 혼자서 이야기를 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근데 저랑 지금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한 20분 정도 흘렀는데 선생님, 저희가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말하는 틈에서 이제 제 말을 하려고 애쓰느라고 저 되게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지금 한 20분 정도 중에서 19분 동안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셨고요. 저는 한 1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혹시 이런 게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도 어떤 유사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직접 이제 반영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는 것 같아서 참 외롭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한 10번 정도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선생님 9번은 받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10번째 만에 저랑 통화가 됐는데 혹시 선생님 그런 게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하고 직접 상담가 사이에 있었던 그런 패턴들이 그런 패턴들을 반영을 해주는 방법이죠. 자, 여섯 번째로 이제 직면입니다. 직면이라는 기술은 상담의 수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해서 마치 외과 의사가 아주 능숙한 외과 의사가 그 사람의 병소를 도려내듯이 그 사람의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이렇게 반영을 해서 그걸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근데 직면이라는 거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마다 자기를 방어하고 싶은 어떤 그런 기제 중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보여줬을 때 훨씬 더 충격을 받거나 더 숨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요. 직면이라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방어 기제 자체를 이렇게 직면을 시켜주는 그런 방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선생님, 이제는 좀 달라지고 싶다고, 변화하고 싶다고 해서 저랑 만나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인데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선생님한테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내드린 과제를 아직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 정말로 변하고 싶은 게 맞나요? 라고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패턴들을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실일까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이 정말로 원하는 겁니다. 그
그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척을 하고 있으면서 뭔가를 이제 보호하는, 뭔가 이제 그런 사이에서 자기 자신도 자기가 뭘 정말로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제일 많이 보는 게 이제 다이어트 하는 분들도 그런 경우들이 많죠. 날마다 다이어트를 하지만은 살 빠지지 않고 날마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살 빼야지라고 말은 열심히 하는데요. 실제로 보면은 정말 맛있게 먹고 있고 나는 몰래 이렇게 숨어서 먹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합니다. 빼고 싶은 사람일까요? 실컷 먹고 싶은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진실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 먹는 게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그대로 증명시켜주고 반영을 해줄 수도 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해석입니다. 이제 상담이 쭉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쭉 통합을 해봤을 때 상담가의 입장에서 뭔가 떠오르는 어떤 그런 해석들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을 들려줄 때 뭔가 진단 내리듯이 이렇게 단정 짓는 것보다는 하나의 가능성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선생님의 문제는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아마도 이런 게 원인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식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그분이 그 중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것들을 받아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담, 여러분들도 상담 많이 하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 나눈 모든 것들이 상담이에요. 그 상담을 통해서 뭔가 상대방을 좀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요, 하나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가 좀 편해야지. 저 사람을 좀 달라지게 만들어서 내가 좀 더 이득을 봐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상담들은요, 거의 대부분 실패하기가 쉬워요. 상대방도 그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무언가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싶을 때 내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요, 저 사람이 좀 더 행복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삶이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시작하면은요, 그 마음가짐 하나만 가지고도요, 그 사람한테 정말 많은 이야기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모습을 정말 행복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